기초적인 트랜지스터 이야기입니다. 우선 증폭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증폭하려는 원래 신호가 있겠죠. 입력이라고 하는데 신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니까 정보죠. 정보를 증폭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증폭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폭된 결과물, 출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폭기란 말에도 익숙하고 스위치란 말에도 익숙한데, 증폭기하고 스위치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폭기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같은 개념이고요. 스위치는 디지털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전구에 불을 켠다고 생각해 보면 전구에 연결된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가 있겠죠. ON을 누르는 행동을 하면 불이 켜지고, 오프를 누르는 행동을 하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ON/OFF라는 입력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불을 켜고 끄는 그 행동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흐르는 전기를 연결하면 불이 켜지고, 끊어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주는 것 자체는 입력도 출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 자체가 입력 자체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가는 개념은 아니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비슷한 예를 볼까요? 이건 스위치는 아니고 증폭기 개념처럼 설명을 한 건데요. 수도꼭지에 물을 틉니다. 그럼 호스를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물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물의 양이 약간 줄어듭니다. 놓아주면 물이 좀 속도가 줄어들면서 물의 양은 많아지겠죠. 빨라지고 양이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느려지고 양이 많아지는 것. 여기서도 수도꼭지에서 수도관에서 물은 계속 공급되죠.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이 힘만으로 결과물, 나오는 물의 양이 바뀌죠. 근데 이거는 손으로 눌러주는 거에 비례해서 물의 양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날로그적인 개념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그대로 물의 양에서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증폭기. 우리가 전구를 켜고 끄는 것 같은 개념은 스위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디지털 개념이고 아날로그 개념이고, 뭔가 공급되는 건 일정하게 있고 중간에 뭔가를 가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은 구성상으로는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공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나오기 전에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죠. 우선 이극관이 있었습니다. 이극 진공관, 영어로는 다이오드라고 그러고, 관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튜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극 진공관 개념은 이렇게, 개념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극이 있고요. 음극에 히터가 있고, 히터에 열을 가하면 음극이 캐소드가 가열이 돼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플레이트 양극으로 가는 거죠. 플레이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노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양극으로 가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근데 만약에 캐소드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전압이 들어가고 플레이트가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가면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라 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반도체 다이오드처럼 이극 진공관도 정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대로 음극에서 전자가 나가는 것은 서마이온 이미션입니다. 열을 가한 만큼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수가 늘어나서
캐소드를 탈출할 만큼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플레이트로 가는 거죠. 삼극관이 있습니다. 삼극관은 트라이오드라고 합니다. 이극관에서 열을 가하면 캐소드에서 전자가 플레이트로 계속 갈 겁니다. 가는데 중간에 그물 같은 걸 넣는 거죠. 그래서 그물 같은 걸 넣었다고 해서 이름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를 넣어서 그리드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이나 특정 전압을 가해주면 캐소드에서 나온 전자가 그리드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캐소드로 그리드 쪽으로 흡수돼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얼마나 가하느냐, 뭐 플러스 전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트에서 봐서는 전자가 들어오는 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는 그리드 전압에 따라서 캐소드로부터 오는 전자의 수가 바뀌는 증폭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입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드가 입력이 되고요. 출력은 플레이트고 캐소드는 그냥 전자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삼극관 트라이오드에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캐소드에서 튀어나간 전자가 그리드를 지나서 그물에 이제 전압은 느끼겠지만 그걸 극복하고 지나가서 플레이트를 갔을 때 플레이트에서 튕겨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플레이트의 전압이 이 그리드가 그물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플레이트의 전압이 그리드 전압하고 서로 관련성도 생기겠죠. 플레이트 전압하고 그리드 전압하고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플레이트 전압도 여전히 영향을 주는 캐소드에서 출발한 전자가 플레이트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가 그리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플레이트하고 그리드를 분리해 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크린 그리드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그리드의 특정 전압을 가해 줌으로써 플레이트의 전압이 그리드를 통과하는 전자의 수를 제한하는 영향을 주는 그 현상을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사극관이고요. 그다음에 사극관이 그렇게 스크린을 해서 출력단이 입력단에 영향을 주는 걸 갖다가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물리적으로 이 캐소드에서도 플레이트까지 갈 때까지 가속된 전자가 플레이트를 두드리면서 제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튕겨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있겠죠. 그래서 되튕기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서프레스 그리드를 추가로 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드의 효과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서프레스 그리드를 붙인 것은 5극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드 하나로 출발했어요. 하나로 출발해서 입력단, 그냥 캐소드가 있고 입력단, 출력단이 있는 삼극관이 있었는데 입력, 출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안정적인 정폭기 특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스크린 그리드, 서프레스 그리드를 집어넣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공관인데요. 정폭기에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현상을 보고 나중에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진공관의 진화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진공관의 진화가 가지는 실제 회로적인 역할은 뭐냐? 이극관에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류작용이 있었습니다. 캐소드가 플레이트보다 양의 전압을 가지면 전자가 플레이트 쪽으로 날아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정류작용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반도체 다이오드와 똑같습니다. 이름이 다이오드 그대로잖아요. 정폭 특성은 앞서 설명한 대로 삼극관에서 그리드를 집어넣음으로써 정폭을 했었던 거죠. 근데 출력단의 영향을 좀 축소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출력단이 영향을 주면 입력하고 출력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입력 전압에 비례해서 깔끔하게 출력 전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 출력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스크린 그리드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것 외에 다른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것,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억제 그리드, 서프레서 그리드를 넣은 5곡간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단품으로 이렇게 생겼죠. 단품 트랜지스터 혹은 뭐 디스크리트 트랜지스터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트랜지스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랜지스터는 BJT라고 말합니다.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자, 이 단어 뜻을 보면 바이폴라잖아요. 바이, 두 개, 폴라, 극입니다.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캐리어를 이 트랜지스터 동작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 두 가지 캐리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션이란 말이 나옵니다. 접합이 있구나. PN 다이오드도 PN 정션 다이오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P형하고 N형하고 접합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니까 정폭기를 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되고요. PN 다이오드는 P하고 N 두 개가 있었죠. 트랜지스터는 NPN, NPN, PNP 이렇게 해서 3개의 물질이 있고 그 사이에 2개의 접합, 정션이 존재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트랜지스터는 말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극 진공관은 다이오드였어요. 반도체 다이오드도 그냥 다이오드죠. 극이 2개 있다고 다이오드. 그러면 정폭기로 처음 나왔던 진공관은 3극관이었잖아요. 3극관이었으니까 이거 트랜지스터를 안 하고 트라이오드라고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트랜지스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3극관이 아니고 트랜지스터라고 이름을 붙였죠. 트랜지스터의 어원이 있는데요. 어원은 이 트랜지스터 동작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줍니다. 트랜지스터는 트랜스퍼하고 레지스터, 저항이죠. 옮겨주고 넘겨주고 저항을 붙였다. 이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이 S가 트랜스에서 왔는지 레지스터에서 왔는지 헷갈리긴 한데 두 개의 S가 겹쳐져서 한 개를 지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트랜스퍼, 트랜스라는 단어는 하나를 건너서 넘겨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스는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넘겨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한 칸 건너뛰어서 넘겨주는 것. 그게 트랜스라는 접두어죠. 그럼 레지스터. 이 트랜지스터의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입력에서부터 출력으로 뭔가를 넘겨주는데 출력에서 레지스터, 저항을 붙여서 결과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라고 말을 하면 트랜스퍼, 우리 전기장애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전류하고 전압이 있죠. 근데 전류는 뭔가 흘러가는 개념이고 전압은 측정은 하긴 하지만 막연하게 무슨 수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트랜스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퍼라는 것 자체는 전류 개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도체에서 전류 개념은 뭘까요?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BJT, 일반 처음 통상적으로 이야기한 트랜지스터의 트랜스퍼니까요. 캐리어를 넘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캐리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캐리어가 넘어와서 저항 양단에서 결과물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캐리어, 전류가 저항을 흘러가면 저항 양단에서는 전압이 나오겠죠. 결과물은 출력은 전압이란 거죠. 그래서 입력은 전류고 출력은 전압이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서는 BJT에서는 NPN, PNP 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개 각각의 이름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입니다. 간단한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화살표가 하나 있죠. 이미터 쪽에 화살표를 붙이고 화살표를 붙이는데 전류 방향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쪽에서 일로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흘러가죠. 그러면 이쪽이 P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플러스 전하가 흘러가는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PNP입니다. PNP. 그 다음에 요거는 베이스가 플러스고 이미터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NPN. 그래서 NPN은 이렇게 그리고 PNP는 이렇게 그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BJT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아주 유명한 거죠. 박물관에 이 그림이 이 모양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트랜지스터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노벨상 받을 당시에 노벨상을 처음 받게 된 처음에 만들었던 트랜지스터입니다. 묘하게 생겼죠. 근데 요거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에는 세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자, 여기 세 개 단자의 어원을 보면 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터는 글자 그대로 뭔가를 뿜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캐리어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미터입니다. 받아주면 모아야죠.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주고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이스, 베이스는 특별한 기능이 없죠, 이름이. 근데 이 베이스는 제작상에서 기원한 이름입니다. 처음에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반도체 물질이 있었어요. 반도체 물질이 있었는데 처음에 여기 외부에서 도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가 N형이라고 합시다. N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P형을 만들어요. P형을 만드는 방법은 P형을 붙여가지고 열을 가하면 P형 도폰트가 확산돼서 들어가서 여기가 P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터를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쪽 방향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P형 물질을 갖다 붙이고 열을 가하면 P형이 확산돼 가지고 이쪽이 P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럼 PNP가 만들어졌죠. 요거는 이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컬렉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요거는 이 PNP를 만들기 위한 기본 물질 기판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머티리얼이라고 생각해서 기본 물질이었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베이스라고 붙였습니다. 두 개는 기능이고 하나는 제작상에서 기원한 이름이다. 이렇습니다. 자, 이걸 이제 증폭기로 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폭기로 쓴다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미터는 뭔가 공급해 주는 거죠. 컬렉터는 받는 거죠. 그럼 베이스는, 이미터는 앞서 전구 이야기할 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는 전력회사입니다. 전력회사가 전기를 공급해 주긴 하지만 그게 입력도 출력도 아니죠. 그냥 기본으로 뭔가 공급해 주는 거고요. 전기를 받는 쪽에서 결과물이 나오죠. 그럼 컬렉터는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요게 입력입니다. 그죠? 스위치가 있었던 것이죠. 스위치가 중간에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BJT는 기본 회로가 컬렉터가 출력이고요. 베이스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입력으로 컬렉터를 출력으로 사용하는 회로가 기본 회로입니다. 물론 BJT 트랜지스터에 증폭 회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름에서 보여지는, 각 단자의 이름에서 보여지는 회로는 그런 모양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NPN, PNP를 가지고 캐리어의 극성만 바꿔서 다른 증폭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간단한 BJT 동작을 앞서 이름에서부터 유추가 되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앞서 이야기했죠. 이미터는 트랜스퍼, 트랜지스터 요원이라고 그랬죠. 트랜스퍼, 캐리어 흐름의 원천입니다. 그냥 흘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미터의 접합은 베이스 이미터 정션이죠. 베이스 이미터 접합에 캐리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베이스 이미터 PN 정션인데, PN 정션에 전류를 흘리려면 순방향을 걸어야 됩니다. 순방향으로 바이어스를 걸어서 이미터부터 베이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한다. 그게 이제 BJT 연결 방법이겠죠. 그 다음 컬렉터는 캐리어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캐리어를 받아들이는 컬렉터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캐리어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캐리어 공급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급은 어디냐? 이미터 베이스 정션에서, 베이스 이미터 정션에서 온 캐리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가 캐리어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베이스 컬렉터 접합에서는 캐리어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역방향으로 캐리어를 흡수하는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서 컬렉터 쪽에서 캐리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는 가만히 뒀을 때는 이 높이가 이게 이제 에너지 레벨을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간략하게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에너지 높이 차가 있어요. 근데 그럼 크게 있었겠죠. 근데 이걸 갖다 전압을 걸면 이 높이 차를 살짝 줄일 수 있습니다. 살짝 줄이면 줄인 것이 평형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보다 높이 차가 컸을 때 물이 안 흘러가는 정도, 뭐 예를 들어 댐 같은 걸 보면 안 흘러가는 정도 물이 찰랑찰랑 차 있었는데, 이쪽을 살짝 올려주면 그 높이 차인 만큼 높이 차이가 줄어든 만큼 이 물이 흘러가겠죠. 쭉 흘러갈 겁니다. 베이스면 예를 들어 팽팽하다고 보면. 근데 여기 폭이 좀 좁아요. 살짝 흘러가고 이제 베이스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고 컬렉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컬렉터 쪽에 전압을 강하게 이렇게 기울기를 급하게 걸어서 많이 내려가게만 만들면 이미터에서 출발한 캐리어가 컬렉터로 많이 가고 베이스로는 적게 갑니다. 그래서 베이스로 적게 가는데,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색깔이 약간 다르겠죠. 높이 차가 있다는 거죠. 이 높이 그림처럼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높이 차이가 좀 적은 거죠. 적게 물이 흘러가요. 물을 2m에서부터 베이스 쪽으로 많이 공급해버리면, 정기적으로 보면 캐리어를 많이 공급하면 일부는 베이스로 흘러가고 일부는 컬렉터로 흘러갑니다. 근데 컬렉터 경사가 급하면 많이 흘러가고 베이스는 적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의 경사를, 베이스 전압을 바꿔갖고 약간 미동을 주게 되면, 오락내락 하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양이 오락내락 하겠죠.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겠죠. 그 비율만큼 컬렉터도 그만큼 비율이 바뀌어서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스가 움직인 만큼 컬렉터가 움직이게 만든다. 그게 BJT 동작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베이스는 2m로부터 출발한 캐리어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다. 지나가는 자리긴 한데 일부 캐리어를 받아들인다. 일부 캐리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컬렉터로 가는 양을 조절한다. 이런 거죠. 앞서 수도꼭지 모양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제 여기가 2m가 수도꼭지 같은 거죠. 수도관에서 물이 쫙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호스를 쭉 흘러가는데 호스 중간에 구멍을 작게 뚫으면 밖으로 많이 나갈 거고 크게 뚫으면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호스 중간에 생긴 구멍의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물 나가는 양이 변한다. 그게 BJT 동작의 기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이어스, 정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양이 되느냐 살펴보면 이미터 베이스 접합은 포워드를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캐리어를 공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NPN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커먼 회로인데요. 이 증폭기 회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베이스에 플러스를 걸어서 PN 정션에 포워드를 겁니다. 그럼 컬렉터 베이스는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는 컬렉터인데 PN이잖아요. 근데 이 N 쪽이 이 VCC가 VBB보다 훨씬 플러스가 되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캐리어 관점에서 이쪽에서 넘었던 캐리어가 베이스로 안 흘러가고 컬렉터로 많이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컬렉터 베이스 정션에는 리버스 바이어스 역방향을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에서 컬렉터 연결단이 로드 있죠. 이 부분 양단의 전압을 재면 이 베이스에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전하의 양만큼 컬렉터 정션에서 전압을 얻게 됩니다. 그게 증폭 결과물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 트랜스퍼, 이미터 베이스에서는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컬렉터 정션에서는 레지스터 아웃풋이 얻어진다. 근데 바이어스 레벨은 어떻게 되느냐? 바이어스 레벨은 요 컬렉터 위의 전압은 어떻게 돼? 컬렉터 요 지점에 반도체에서 BJT의 컬렉터 정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VCC에서 RC에다가 컬렉터 커런트를 뺀 값이 나오겠죠. 요 값이 요 베이스 전압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PN 정션인데 포워드가 안 걸리고 역방향이 리버스가 걸리려면 N쪽이 전압이 좀 더 포지티브면 되죠. 좀 더 플러스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게 이제 VBB 마이너스 IB, RB 요것보다 크게 만들면 NPN BJT에서 역방향이 걸리면서 트랜지스터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를 증폭기, 스위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 단자 이름에서 입력, 출력을 어떻게 봐야 되고 BJT의 어원에서 봐서 트랜지스터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